어느 비틀린 사랑과 광기의 기록 폭풍의 언덕. 여러분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것 같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한 편의 동화가 아닙니다. 살과 뼈를 애는 듯한 추위, 황량한 들판, 그리고 그보다 더 거칠고 잔혹했던 두 남녀의 핏빛 로맨스입니다. 19세기 영국 문학의 기적이라 불리는 에밀리 브론테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생애의 태반을 요크셔의 외딴 시골에 살면서 단 한 편의 장편 소설과 200편에 가까운 시를 남긴 채 겨우 30살의 젊은 나이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작품을 단순히 신분을 뛰어넘은 비극적인 연애소설로만 알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안에는 인간의 본질,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 그리고 이 세대에 걸친 끔찍한 폭수국이 숨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1801년 겨울 매서운 눈보라 갇히는 요크셔의 황무지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이 이야기는 1801년 겨울 스스로를 세련되고 냉소적인 도시인이라 여기는 신사 로구드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번잡한 도시를 떠나 요크셔 황무지에 있는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라는 저택을 빌리게 되죠. 그는 집주인에게 인사도할 겸 인근에 있는 저택을 찾아갑니다. 그 저택의 이름이 바로 워더링 하이츠, 즉 폭풍의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어딘가 대단히 이상합니다. 집주인인 히스클리프는 신사적인 외모와 달리 무례하고 적대적입니다. 집에는 무식하고 난폭해 보이는 젊은 남자 헤어튼과 신경질적이고 저기에 찬 눈빛을 쏘아대는 젊은 여자 캐서린이 있었죠. 세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적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로구드는 폭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불쾌한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학사에서 가장 섬뜩하고도 상징적인 장면이 탄생합니다. 들어가게 해줘요. 나는 캐서린 린턴이에요. 20년 동안 황무지를 떠돌고 있어요. 나는 캐서린이야. 캐서린이란 말이야. 들어가게 해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작은 손이 로구드의 손목을 꽉 쥔 겁니다. 로구드의 손을 꽉 잡고 울부짖는 캐서린에게 공포에 질린 로구드는 유령의 손목을 유리창에 문질러 피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 비명소리에 방으로 뛰어들어온 사람은 집주인 히스클리프였습니다. 로구드가 유령의 이름을 말하자 히스클리프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로구드를 쫓아낸 뒤 미친 사람처럼 창문을 열어젖히고 눈보라 속을 향해 절규합니다. 들어와. 제발 한 번만 들어와 줘. 캐시,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돌아와. 캐시 어디 있는 거야? 가지 말고 이리 와. 나랑 같이 가자. 도대체 이 저택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집주인은 유령의 이름 앞에 그토록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도망치듯 돌아온 로구드는 가정부 넬리 딘에게 이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리고 넬리의 입을 통해 장장 수십 년에 걸친 파멸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갑니다. 당시 폭풍의 언덕의 주인이었던 언쇼 씨는 리버풀에 다녀오는 길에 길거리에 버려진 꾀죄죄한 고아 소년 하나를 데려옵니다.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집시 같았던 이 아이. 언쇼 씨는 죽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 소년에게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방인의 등장은 집안을 두 쪽으로 갈라놓습니다. 장남인 힌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간 히스클리프를 짐승 취급하며 끔찍하게 증오하고 학대합니다. 하지만 둘째 딸 캐서린은 달랐습니다.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이 둘은 마치 영혼의 쌍둥이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의 규율이나 종교 따위는 비웃으며 하루 종일 거친 황무지와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상식이나 예의범절이 통하지 않는 오직 둘만의 거친 야생의 세계를 구축하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쇼 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집안의 권력은 장남 힌들리에게 넘어갑니다. 힌들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히스클리프를 하인으로 전락시키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비극의 방아쇠를 당기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아이가 장난삼아 계곡 너머의 으리으리한 저택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훔쳐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곳은 폭풍의 언덕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세련된 양탄자,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그곳에 사는 에드거와 이사벨라 남매. 문명과 상류사회의 상징이었죠. 저택을 훔쳐보던 중 캐서린이 린턴 가문의 사나운 계에게 물리게 됩니다. 캐서린은 다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린턴 가에 몇 주간 머물게 되고 초라한 몰골의 히스클리프는 조롱을 받으며 쫓겨납니다. 5주 뒤 캐서린이 폭풍의 언덕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황무지를 달리던 야생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숙녀가 되어 있었죠. 이때부터 캐서린의 내면에 끔찍한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히스클리프와 황무지를 향해 있지만 그녀의 허영심과 이성은 에드거 린턴이 상징하는 부유하고 세련된 상류사회의 삶에 강하게 끌리고 있었던 겁니다. 문학사상 가장 슬픈 엇갈림에서 결국 캐서린은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다정하고 부유한 에드거 린턴의 청혼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비오는 어느 날 밤 캐서린은 가정부 넬리에게 자신의 복잡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영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강렬한 고백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에드거와 결혼하는 건 내 운명이야. 하지만 내 영혼 속에는 언제나 히스클리프가 있어. 에드거에 대한 내 사랑이 숲의 잎사귀 같다면 히스클리프에 대한 내 사랑은 그 아래에 있는 영원한 바위야.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야. 나 자신이 곧 그 사람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고백을 넘어선 영혼의 일체감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늘 최악의 타이밍에 찾아오죠. 히스클리프는 방 밖에서 이 대화의 앞부분만 엿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는 건 내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까지만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캐서린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히스클리프는 깊은 상처를 안고 그 길로 폭우가 쏟아지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히스클리프가 사라진 걸 뒤늦게 안 캐서린은 비를 맞으며 황무지를 헤매다 죽을 병에 걸리지만 결국 에드거와 결혼해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안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히스클리프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 전까지는요. 3년 뒤 갑자기 그가 돌아왔습니다. 훤칠한 키, 부유한 신사의 옷차림, 그리고 어떻게 모았는지 모를 막대한 재산을 가진 채로요. 겉모습은 완벽한 신사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캐서린을 향한 병적인 집착과 자신을 짐승 취급했던 자들에 대한 악마 같은 복수심이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첫째, 자신을 학대했던 힌들리. 히스클리프는 아내가 죽고 도박과 술에 빠져 폐인이 된 힌들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같이 도박을 하며 힌들리의 빚을 늘리고 결국 폭풍의 언덕 저택의 소유권을 몽땅 빼앗아버리죠. 게다가 힌들리의 아들 헤어튼에게는 과거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하인처럼 거칠게 키우며 복수합니다. 둘째, 자신의 캐서린을 뺏어간 에드거 린턴. 히스클리프는 에드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 그의 여동생 이사벨라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사벨라를 유혹해 야반도주를 한 뒤 결혼해버린 거죠. 이사벨라는 환상에 빠져 그를 따라갔지만 폭풍의 언덕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건 남편의 끔찍한 학대와 지옥 같은 삶뿐이었습니다. 미친 복수국의 한가운데서 가장 고통받는 건 다름 아닌 캐서린이었습니다. 남편 에드거의 평온한 사랑, 그리고 영혼의 반쪽인 히스클리프의 파괴적인 열정. 두 세계 사이에서 완전히 찢겨버린 캐서린은 극심한 정신착란과 거식증에 시달립니다. 결국 그녀는 조산으로 딸 캐시를 낳은 직후 숨을 거두고 맙니다. 캐서린의 죽음. 이 소식을 들은 히스클리프의 반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로맨스 소설의 슬픔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나무에 자기 머리를 찧어 피를 흘리며
하늘을 향해 이렇게 저주합니다. 캐서린 언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디 편히 쉬지 마라. 내 영혼을 빼앗고 유령이 되어서라도 내 곁을 맴돌아라. 날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혼자 남겨두지 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령이 되어서라도 자신을 괴롭혀 달라는 저주에 가까운 기도. 이 시점부터 소설은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이 어떻게 악마적인 관계로 변하는지를 소름 끼치게 그려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밀리 브론테가 위대한 작가인 이유는 이 복수를 1세대로 끝내지 않고 2세대로까지 확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캐서린과 에드거의 딸 캐시는 사랑받으며 아름답게 자랍니다. 한편 히스클리프에게서 도망친 이사벨라가 낳은 아들 린턴도 10대가 되죠. 이사벨라가 죽자 히스클리프는 자신의 친아들인 린턴을 폭풍의 언덕으로 데려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냐고요? 천만에요. 그의 머릿속엔 오직 완벽한 복수의 완성밖에 없었습니다. 히스클리프의 계획은 소름 돋을 만큼 철저했습니다. 내 아들 린턴과 에드거의 딸 캐시를 강제로 결혼시킨다. 그럼 에드거가 죽었을 때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모든 재산은 내 아들의 것이 되고 결국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히스클리프는 병약하고 이기적인 아들 린턴을 압박하고 호기심 많고 순진한 캐시를 속여 폭풍의 언덕으로 유인한 뒤 가둬버립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는 캐시를 무력으로 협박해 억지로 결혼식을 올리게 하죠. 결국 에드거는 딸이 히스클리프의 마수에 걸려든 사실도 모른 채 죽고 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약했던 히스클리프의 아들 린턴마저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클리프는 폭풍의 언덕과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 두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1세대의 원수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 자식들의 삶까지 짓밟았으니 완벽한 승리이자 통쾌한 복수 아닐까요? 하지만 복수가 끝난 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복수를 끝낸 히스클리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더 이상 어떤 권력욕이나 분노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폭풍의 언덕에 갇힌 캐시는 처음엔 자신을 구박하는 집안 사람들과 문맹에 가까운 무식한 헤어튼을 조롱하며 혐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헤어튼의 거친 겉모습 속에 숨겨진 순수함을 발견하게 되죠. 어느 날 캐시는 자신이 헤어튼을 너무 무시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를 건넵니다.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밀어내던 헤어튼도 결국 마음을 열고 캐시는 헤어튼에게 그를 가르쳐주며 두 사람 사이엔 사랑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싹틉니다. 히스클리프는 이 두 사람을 보며 기이한 충격에 빠집니다. 헤어튼의 얼굴에서는 억압받고 버려졌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캐시의 눈동자에서는 자신이 평생 미치도록 사랑했던 캐서린의 눈빛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닮은 소년과 캐서린을 닮은 소녀가 증오의 사슬을 끊고 서로를 안아주는 모습. 그것을 본 순간 히스클리프의 마음속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던 복수심의 불꽃이 거짓말처럼 꺼져버립니다. 복수를 끝까지 밀어붙일 힘이 사라졌다. 그럴 의지도 안 생긴다. 이때부터 히스클리프는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황무지를 배회하며 허공을 향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바로 캐서린의 유령이었죠. 나는 현실 세계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내고 오직 저 너머에 있는 캐서린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어느 밤, 히스클리프는 과거 캐서린이 쓰던 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열린 창문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의 얼굴은 고통이 아니라 환희에 찬 기괴할 정도로 기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인 캐서린의 곁으로 간 것이겠죠. 가정부 넬리로부터 이 기나긴 미친 듯한 폭풍 같은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로구드는 산책 삼아 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에드거 린턴, 캐서린 그리고 히스클리프. 살아서는 그토록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며 파괴했던 이들이 지금은 부드러운 흙 속에 나란히 누워 침묵하고 있습니다.
풀잎 사이로 스치는 산들 바람을 느끼며 로구드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이 조용한 땅 아래 잠든 자들이 결코 불안한 잠을 자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현재 폭풍의 언덕에는 헤어튼과 캣이 두 젊은 연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곧 결혼하여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이사할 예정이죠. 1세대가 남긴 지독한 증오와 폭력의 폐허 위에서 2세대는 이해와 용서를 통해 기어코 희망의 씨앗을 피워냈습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악마성과 야성,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대자연의 거대한 순환까지. 에밀리 브론테가 30살의 젊은 나이에 남긴 단 한 편의 소설 폭풍의 언덕은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그 거친 황무지로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지독한 사랑의 궤적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히스클리프는 피해자인지 아니면 잔혹한 악마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